44대 민해왕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희강왕릉에서 다시 걸음을 뒤로 돌아나와 민해왕릉을 향했다. 두 무덤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불과 300m 정도 떨어져 있기에 발걸음을 같이 하면 좋을 듯 싶다. 민해왕릉은 일단 전 민해왕릉이라고 능의 명칭이 붙어 있다. 사실 경주의 수많은 왕릉 가운데 실제로 명백하게 주인이 밝혀진 무덤은 그리 많지 않다. 27대 선덕여왕릉, 29대 무열왕릉, 30대 문무왕릉, 33대 성덕왕릉, 38대 원성왕릉, 42대 흥덕왕릉 정도가 그러한 사례이다. 나머지 무덤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토대로 하여 고정을 거쳐 비정하고 있는 무덤일 뿐 실제로 무덤의 명칭과 주인이 같다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미 정해져 있는 무덤의 명칭은 특별한 발굴이나 새로운 학설의 체계적인 정비 없이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신라왕릉 연구에 한평생을 바쳤던 이건직 교수는 김유신 장군묘는 실제 경덕왕릉이며 태종 무열왕릉 맞은편에 놓여있는 김익민의 묘가 김유신의 묘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민해왕릉이라고 알려진 이 무덤 그는 역시 예장왕의 무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해왕릉은 그렇게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민해왕의 무덤이라고 비정되어 왔다. 다른 무덤 역시 비정만 하고 있지만 전 민해왕릉은 그 중에서도 민해왕이 주인일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 특별히 전 민해왕릉이라고 이름이 붙였다. 또 그럴 것이 몇 차례 도굴을 통해 무덤 안의 유물을 거의 도난당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도난당하지 않았던 12지상가 원하 10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뼈단지가 발견되었다. 원하는 중국 당나라 때 연호로 원하 10년은 815년에 해당한다. 그때 뼈단지를 담아 무덤 안에 봉헌했다고 치면 무덤은 815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이 무덤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민해왕은 839년에 죽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무덤을 민해왕의 무덤으로 비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마도 헌덕왕이 826년에 죽이기 때문에 그 이전 왕의 무덤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본다면 헌덕은 바로 이전에 죽었던 애장왕의 무덤으로 비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또 애장왕이 죽은 시점으로부터 6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뼈를 묻었다는 것도 조금 또 괴리감이 들기도 하고 민해왕의 이름은 김명으로 그는 김균정과의 경쟁 가운데 흥덕왕의 손자 재룡을 희강왕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이후 나라의 권력을 잡은 그는 결국 어린 희강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곧 민해왕이다. 그러다가 그의 제의도 오러가지는 못하고 곧 김양에 의해서 피살되고 만다. 김양은 원성왕과의 왕위 다툼에서 밀려난 김저원의 후손으로 흥덕왕이 죽은 뒤에 김균정과 재룡, 희강왕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을 때 김균정을 왕으로 추대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김명과 재룡 일파의 세력에 밀려 김균정은 살해되었고 그는 겨우 도성을 탈출했다가 김균정의 아들 김우진과 함께 정해진 대사 장보고에게 어택하게 된다. 장보고의 지원을 받은 김우진은 경주로 쳐들어가 민해왕을 살해하고 성공하고 이후 김우진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왕으로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이가 곧 신무왕이다. 신무왕은 비록 김명, 민해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올랐지만 왕에 대한 예를 갖추어 후하게 장사 지내고 시호를 면해라고 정하였다 한다. 무덤에 둘레떡 호석을 마련한 형식의 무덤은 통일신라 이후 왕릉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로 왕릉급이 아니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호석을 두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무덤이 신라 하대 어간에 제의했던 신라왕의 무덤이면 틀림없을 듯하다.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전하는 민해왕의 무덤이라고 남아있는 봉분 그 곁을 몇 바퀴 돌면서 신라 하대에 치열했던 왕의 쟁탈전 속에서 쓸쓸히 사라져 갔던 신라 왕조의 몰락을 새삼 느껴보게 된다. 국립경주박물관에는 전 민해왕릉에서 출토된 12지상의 석상을 모셔두고 있으니 함께 참고하면 좋을 듯 싶다.